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편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미안하다는 변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어떤 비밀이라도 생긴 걸까요? 1968년 늦가을이었습니다. 25살 영호는 세시봉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내세울 집안도 없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눈이 빛나던 청년이었죠. 그런 남자를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숙이였죠. 미숙이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지만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기를 꿈꾸었습니다. 남자가 노래를 마치면 여자는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게. 그럴 때마다 미숙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그러나 두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영호에게 월남전 하병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애석하게도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어요. 서로의 스케줄이 맞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미숙이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편지를 영호의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나는 당신이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편지를 쓸게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영호가 전쟁터로 떠난 뒤에도 미숙이는 매일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미숙이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음악가라는 이유였죠. 영호가 보낸 편지는 미숙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쓴 편지 역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편지를 몰래 거두어 창고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미숙이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영호 씨, 오늘은 비가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오래 간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금방 돌아올 것만 같아요. 미숙이는 불러오는 배를 감출 수 없을 만큼 불러오자 아버지 몰래 가장 친한 고향 친구를 찾아갔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당연히 끊어졌고 미혼모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고향 친구 부부가 큰 식당을 차리게 됐고 음식 솜씨가 좋았던 미숙이는 그곳에서 반찬을 담당하는 참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소를 달리해서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어째서인지 답장은 오지 않았고 미숙이는 아이를 홀로 낳고도 계속해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영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틈만 나면 미숙이의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덥고 습한 밀림 속에서 총성이 들려올 때도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졌던 날에도 영호는 미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아, 오늘은 살아있다. 돌아가면 너랑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내가 기타를 치면 당신은 내 옆에서 노래해줘. 영호는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편이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영호에게 친한 친구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먼 곳으로 시집 갔다더라. 이제 너도 그만 잊고 살아라. 영호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 믿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미숙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한 번만이라도 대답해줘. 당신이 직접 우리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몇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전 중이던 영호의 부대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고 영호의 몸은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야전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무릎이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송을 기다리느라 오래 깁스를 하고 풀지 못했던 까닭에 결국 한쪽 무릎은 영영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호는 절망했습니다. 남자는 전쟁터에서 부상자로 돌아왔고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문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전쟁터의 악몽 같은 시간도 여자의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깊은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평생 한 여자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그 오두막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영호 씨, 난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남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던 것은 배신도 변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일부러 감춰버린 편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영호가 다리를 다치고 돌아온 바로 그 무렵으로요.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호는 미숙이가 궁금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가족들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소식뿐이었죠. 영호는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야. 이런 모습 보여봤자 그 여자 인생이 짐만 되었을 거야. 영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그녀의 새 주소를 알아낸 날 그는 마지막으로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웬일인지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아이와 함께 나왔죠. 해맑은 그녀를 꼭 닮은 아이였습니다. 영호는 그때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그는 미숙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몇 장의 사진들은 태우지 못했죠. 그 사진을 영호는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사랑해서 간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것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렇게 세상과 멀어졌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도 싫었고 행복하게 걷는 연인들을 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버린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오두막을 고치고 텃밭을 일구며 혼자 살았어요. 낮에는 나무를 했고 밤에는 기타를 쳤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부르는 노래에는 언제나 한 여자가 있었죠.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운 사람을 왜 아직도 그리워해요?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죠. 오두막에는 아직도 두 사람이 찍은 빛바랜 사진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영호의 마음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날에 멈춰 있었던 거죠. 같은 세월 미숙의 하루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 중 이미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말했죠. 그래도 미숙이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에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살아있기만을 기도할게요. 물론 그 편지들이 영호에게 닿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답장을 바라며 쓴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김치를 잘 담근다고 소문이 났고 오랜 경험을 쌓아 김치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미숙이에게 다가온 남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오매불만 기다렸지만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한 남자. 바로 영호 씨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역 방송에서 산속에 홀로 살고 있는 자연인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유숙이 평생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호는 다친 다리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목발이 없이도 생활할 정도로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던 남자, 30년을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자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방송국에 물어물어 영호가 사는 산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평상에 앉아 기타줄을 고르던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호는 처음엔 미숙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순간 영호의 손에서 기타가 떨어졌습니다. 영호씨, 30년 전과 같은 목소리였죠.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어? 나 버리고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지. 이제 와서 왜 찾아왔어? 나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영호가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전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둘러 배낭 속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속에는 벌써 장성해서 성인이 된 남자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이해 좀 보세요. 당신 아이예요. 깜짝 놀란 영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미숙이를 원망하며 버텨왔거든요. 자신을 버린 여자라고만 믿어야 비참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워했던 여자는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호는 아이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던 거야? 영호는 고개를 숙였죠. 나도 미안해. 미숙이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랐어요. 난 당신이 죽은 줄만 알고.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믿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평생 미워했다고. 미숙이는 조용히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영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청춘 때문도 아니었고 가난하고 외로웠던 세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던 30년이 너무나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르막 평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호는 오래된 기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기억해? 미숙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영호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죠. 예전처럼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많이 탁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30년 전 음악다방에 앉아있던 소녀처럼 조용히 영호를 바라보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영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산속에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미숙이는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계속 당신 옆에만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그날과 다르지 않았죠. 사랑은 언제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너무 빨리 찾아와 소중함을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랑은 너무 늦게 도착해 모든 것이 변한 뒤에야 그 진심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원망으로 버틴 30년, 기다림으로 견딘 30년, 그 긴 세월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젊었던 얼굴도 함께 꿈꾸었던 꿈도 다시 찾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고 해도 그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오두막 앞에는 30년 동안 나란히 하지 못했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기구한 세월을 산 두 사람 앞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